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17년에 시작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내년부터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속속 선보일 전망입니다. 10개의 민간공원 중 신용운암공원이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27년 말까지 모든 공원이 조성되면 도심 곳곳에 시민들의 휴식처가 마련될 예정이지만 미분양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 조성되는 10개의 민간공원 가운데 가장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 곳은 신용운암공원입니다. 현재 공원 내에 조성되는 청소년 수련원과 어린이 무장애 놀이터가 모습을 드러냈고 청소년 수련원 주차장과 숲속 쉼터가 막바지 작업을 앞두고 있는 등 내년 1월이면 공원 시설은 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도 겨울이 되기 전 준공을 마치기 위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입주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단지가 첫 입주를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원 시설과 그리고 짜임새 있는 저희 단지 내부의 조경 그런 것들이 조합해서 신용운암공원 이외의 다른 공원들도 공원 조성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원별 완료 예정 시기는 신용과 마륵, 봉산 운암산공원이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송암과 일곡, 중앙이, 중해공원은 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 공사 시작이 늦었던 중앙 1공원과 수량공원은 27년 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의 공원시설 공사 평균 공정률은 33%이고 아파트 공사 공정률은 2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가운데 10% 정도를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체납하는 사업인데 기부 체납받는 공원 규모는 2조 800억 원에 이릅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된 광주 민간공원은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등 기존의 지역 명소와도 연결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공원시설공사에 대해서 기부채납받는 공원시설공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민분들에게 쉼과 힐링의 멋진 공간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저조한 분양률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10개의 민간공원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12,000세대 가운데 3분의 1인 4,000세대가량이 미분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70대 장애인이 다쳐 닷새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수개월째 배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광주의 한 장애인 복지관 내 카페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힘겹게 출입문으로 향하는 70대 장애인 김모 씨가 닫히는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당시 충격으로 김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김 씨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보다가 자식들을 불러라. 거기서 이제 이미 우리 아저씨는 거기서 이제 머리 쪽에는 피가 이제 터져가지고 싹 번져버린 상황이라 이제 의식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완전히 잃고. 사고 발생 직후 복지관은 유족들에게 치료비 등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복지관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용자 대상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와 자동문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복지공제회 측이 밝힌 이유입니다. 복지관 역시 유족과 복지공제회 측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유가족 쪽에서도 잘 진행된 걸로 저희도 간주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저희가 나타나면 또 옛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찾아뵙는 일은 안 했죠. 복지관은 또 관리감독 주체인 관할구청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시설 점검과 대책 마련 등 안전사고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유족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 아저씨가 장애인이라는 게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예? 처음에는 뭐 그냥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고 해놓고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들은 복지관을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별로 경쟁이 가열되면서 전남의 한 소방서에서는 직원들에게 황당한 참여 동료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소방서가 최근 내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만 직원 101명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해 1,004만 원이 모인 가운데 신안소방서는 하반기에도 기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인명의로해서 돈을 또 기부를 하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싫은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를 자꾸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니 일부 부서는 아예 의무 참여이고 이미 기부한 직원들은 지인 명의로 기부해달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을 넘는 데다 목표 인원수도 186명으로 실제 직원 수보다 30명 더 많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안소방서 측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자발적 기부를 독려한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또 지인의 명의도용을 부추겼다는 지적에도 참여 의사가 있는 지인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지인분들께 이렇게 가입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뭐 강제적으로 지인분들까지 참여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제 기부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산지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기업들이 동참하는 등 농민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중순 통계청 자료에 나온 산지 쌀값입니다. 80kg 기준 18만 2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8.2%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부실한 통계에 기반한 정부의 허술한 쌀 수급 대책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재고 쌀의 수입쌀 고민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2중고, 3중고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요. 올해 봐보십시오. 보리도 못 갈고 세 번째로는 소 먹이도 못 갈고 있습니다요. 계속 이거 되풀이되고 빚을 얻어서 다시 빚을 갚는 이 심정은 과연 누가 알라요? 정부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덜기 위한 소비 촉진의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곳이 넘는 기관단체가 농협과 협약을 맺어 쌀 소비에 나서고 아침밥 먹기 등 600여 건이 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가 각그 여러 단체라든가 농협을 비롯해서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운동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특히 전라남도 1호 인증 향토 기업인 보혜양조는 70만 명이 동시에 하루 3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양인 쌀 210톤을 구매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쌀 구매가 농민들께 작게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생산량 감소에 쌀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힘겨운 겨울을 맞고 있는 농민들. 정성을 보태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처럼 정부도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창사 60주년을 맞은 광주 MBC와 방송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뉴스데스크 연속기획 나와 광주 MBC. 오늘은 국내에서 최초로 프로야구의 IT를 접목해 기록지를 작성하고 해설가와 스포츠 전문 패널로 활동해온
2000년대 초 작성된 빛바랜 야구 기록지를 살펴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합니다. 광주 무등경기장과 동대문 야구장 등 야구 경기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작성한 자신의 채취와 역사가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성범이가 그때는 2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성범은 4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2번을 쳤고 그 형제간이 나란히 그 2번, 3번을 쳤고요. 프로야구 초창기인 지난 1980년대 프로구단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선수들의 기록지 작성에 스포츠 분야와 거리가 먼 전자공학 교수가 뛰어든 계기는 뭘까? 야구는 기록의 경기이고, 그래서 그 야구 기록을 컴퓨터하고 접목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작성된 기록지는 바로 다음 날 관중들에게 무료로 나눠줬고 자연스럽게 광주 MBC를 비롯한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야구 해설가와 스포츠 패널 등으로 지역사회의 이름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우리 선동열, 이종범, 조성민 선수가 올스타에 뽑힐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0년대 후반 광주 MBC에서 스포츠 전문 패널로 활동했던 당시의 기억은 여전히 아련하고 애틋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선동열, 이종범 이런 선수들이 주니치에서 활동할 때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MBC 스태프들이 공항이라든가 열차역으로 가가지고 급히 공수해가지고 편집을 한 5분 만에 그 해내고 하는 그런 순발력이라든가. 대학 강단을 떠난 이후에도 13년 넘게 프로야구 기록 강습회를 열면서 야구와 기록사랑 활동과 함께 타이거즈 찐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김 회장은 광주 MBC에 애정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우리 비바 타이거즈 같은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현해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 시즌 12번째 우승을 일궈낸 기아 타이거즈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팬 페스타를 내일 진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 오후 5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